2023년 4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시험인 4회 시험의 합격률은 32.1%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에서 새로운 문법이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홈페이지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한 가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20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5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입니다. 지문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객체의 특성을 기술한다입니다. 그리고 튜플은 이것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속성이죠. 하나의 튜플은 이름 속성, 나이 속성, 주소 속성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의 수를 차수, 디글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출제되고 언급되는 용어인 만큼 실수 없이 정답을 작성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트 뷰는 뷰를 생성하는, 정의하는 문법이죠. 그 다음 뷰 이름과 속성이 나옵니다. 학번, 이름, 학년 속성이 포함된 고학년 뷰를 정의하는데 이 뷰에 포함되는 튜플, 데이터는 as select 문법을 사용해서 검색합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문법은 where이죠. 즉,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 이상인 튜플의 모든 속성을 검색하고 그중 학번, 이름, 학년 속성을 가져와서 고학년 뷰로 정의하는 SQL문이 됩니다. 이렇게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운영체제 발달 과정 문제입니다. 기억, 일괄 처리 시스템, 니은 분산 처리, 디귿, 범용, 리을,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세대별 발달 순서는 먼저 하나의 작업을 일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다중 처리로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괄 처리와 다중 처리를 혼합한 범용 시스템, 다중 모드 시스템이고 다음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닉스 명령어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파일 삭제 명령어는 미음, RM입니다. 삭제는 remove죠. 이 remove에서 R과 M을 따온 명령어이고요. 두 번째, 파일 접근 권한 변경 명령어는 니은, chmod 명령어입니다. 변경하다, change에서 ch와 접근 권한, 접근 모드라고 해서 mode에서 mod를 따온 명령어입니다. 즉, 접근 모드를 변경한다고 암기해 주세요. 다음은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품 릴레이션에서 제품 코드가 기본 키이고 판매 릴레이션에서는 판매 코드가 기본 키입니다. 이 두 릴레이션이 참조 관계에 있다면 외래키로 사용되는 속성은 참조 기준이 되는 속성으로 제품 릴레이션의 기본 키인 제품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 규약을 의미하는 용어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번 문제는 자바 언어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생성자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생성자란 객체 생성 시 초기화 작업을 위한 일종의 메소드입니다. 생성자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 메소드 명이 클래스 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 기사 퍼스트의 생성자는 퍼블릭 기사 퍼스트로 작성된 것이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반환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메소드는 반환형이 없으면 void 또는 반환형이 정수형이면 int 이렇게 있는데 생성자는 반환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 메소드와 생성자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생성자는 객체를 처음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되고 가장 먼저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 언어는 메인 함수부터 실행을 하고요. 변수 A에 10을, 변수 B에 3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 객체 C를 생성합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생성자의 특징은 이 기사 퍼스트 클래스와 메소드명이 동일해야 하고요. 이러한 반환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이렇게 2개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2개의 생성자 차이점은 바로 매개 변수인데요.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고 두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정수형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호출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따라서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전달하는 값을 볼게요. 지금처럼 코드에 기사 퍼스트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전달하는 인자값이 없죠. 따라서 매개 변수가 없는 이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문장은 this.a에 1을 저장하라라는 문장입니다.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예약어입니다. 현재 기사 퍼스트 클래스 객체 C를 생성을 했고요. 그럼 객체 C의 변수 A에다가 1을 저장해라가 되고 다음 코드도 객체 C의 변수 B에다가 1을 저장해라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모두 실행했으면 생성자를 호출한 고수로 즉 메인 함수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어서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객체 C의 테스트 케이스 메소드를 호출해라입니다. 전달하는 값은 A를 B로 나눈 값이죠. 여기서 A 값은 1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값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 블록 내에 있는 변수입니다. 즉 바깥에 있는 이 전역 변수보다 자기 자신 블록 안에 있는 이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A 변수의 값은 10이고 B 변수의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A 나누기 B의 값이 10 나누기 3인데요. 이를 계산하면 3.3333이 되죠. 이때 또 중요한 점은 컴퓨터는 정수 나누기 정수, 즉 이 정수 간의 나눗셈은 정수값으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실수값이 아니라 정수로 변환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결국 3으로 계산되어서 전달하는 값은 3이 되고요. 그럼 테스트 케이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2개의 메소드가 있죠. 이 두 메소드도 오버로딩을 적용해서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정수가 매개 변수고 두 번째 메소드는 실수가 매개 변수죠. 현재 전달하는 값은 3, 정수값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정수인 이 테스트 케이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인데요. 출력하는 값을 보면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했죠. 즉 객체 자기 자신, 객체 C의 A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객체 C의 A 값은 1이죠. 빼기 this, 객체 C의 B 값은 1입니다. 따라서 1 빼기 1을 해서 출력 결과는 0이 됩니다. 서희쌤, 코드를 직접 실행해서 이 생성자의 전달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변수 A에 10을 변수 B에 3을 저장하였고요. 기사 퍼스트 클래스 객체 C를 생성하는데 시험에 출제된 코드는 전달하는 값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달하는 값을 정수형 2개로 해서 전달해 볼게요. 3하고 7로 수정을 하면 기사 퍼스트의 객체 C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자에 전달하는 값은 3하고 7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기사 퍼스트의 이 2개의 생성자 중에 매개 변수가 정수형 2개인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개 변수 A에는 3이, 매개 변수 B에는 7이 저장되고요. 그럼 this.a에 저장되는 값도 달라지겠죠.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이니까 객체 C의 변수 A에 저장되는 값은 3일 거고요. 객체 C의 변수 B에 저장되는 값은 7이 됩니다. 현재 this.a는 객체 C의 변수 A이고 이 A는 매개 변수 A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생성자를 모두 종료해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객체 C의 테스트 케이스 메소드를 호출하죠. 전달하는 값은 A 나누기 B입니다. 변수를 참조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이 블록 내의 값입니다. 따라서 블록 내의 값 A는 10이고 B는 3이기 때문에 정수 간의 나눗셈을 통해서 3이 전달되는 거죠. 결국 이 전달하는 값은 정수값이고 따라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호출이 되면 실행하는 문장은 this.a 빼기 this.b입니다. 즉 객체 C의 A 값에서 객체 C의 B의 값을 빼면 현재 A 값은 3이고 현재 B 값은 7이죠. 따라서 두 값을 빼면 마이너스 4가 출력되는 결과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4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쌤, 만약 지역 변수 A와 B가 없을 경우를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변수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같은 블록 내에 있는 이 변수 A와 B를 사용하였는데요. 만약 이 지역 변수 A와 B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 퍼스트에 있는 전역 변수 A와 B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에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객체점 변수명으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체 C의 변수 A, 객체 C의 변수 B라고 할 경우에는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객체인 이 C의 변수값 1과 1을 불러와서 나눗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 나누기 1의 몫은 1이니까 정수형이죠. 따라서 매개 변수가 정수형인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서 1-1을 해서 출력 결과는 0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문제는 메소드 안의 지역 변수를 가져와서 나눗셈을 하는 거고요. 만약 객체를 사용한다면 이 객체 C에 저장된 변수의 값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런 객체 사용이 필요 없는 스태틱 변수를 사용한다면 일단은 블록 안의 이 변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블록 안의 지역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 만약 이 지역 변수가 없다면 스태틱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사용 없이 이 변수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은 DHCP, 동적으로 호스트를, 즉 IP 주소를 구성해주는,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다음 문제는 처음 출제된 용어였습니다. 컴퓨터를 시동시킬 때, 즉 부팅시킬 때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크에 저장된 윈도우, 유닉스 등 이런 운영체제를 읽어와 주 기억 장치에 설치해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는 부트로더,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구매하면 운영체제, 즉 윈도우를 이 디스크에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이 디스크에 저장된 윈도우를 부트로더가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서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부트로더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컴퓨터를 부팅하시오, 재부팅하시오라는 말들이 있죠. 따라서 컴퓨터를 시동하다, 부팅한다에서 힌트를 얻고요.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로더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트로더라고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외 보기의 용어를 보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오직 읽기만 가능한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종료해도 저장된 데이터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를 롬에 저장해서 컴퓨터를 종료하더라도 계속 설치된 운영체제는 유지됩니다. 다음,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 본체 모니터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 사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코드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CMOS는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이렇게 생긴 직접 회로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램은 임의 접근 기억 장치로 롬과는 달리 기록도 할 수 있고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될 때에만 데이터를 유지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원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소멸되는,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코드에서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드 볼게요. 문자 배열 어레이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럼 배열에 이렇게 문자 하나씩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배열이 저장된 첫 번째 주소를 10번지라고 임의로 지정합니다. 현재 배열에는 캐릭터형 문자 하나씩 저장되어 있죠. 이 문자 데이터는 메모리에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즉 하나의 문자마다 1바이트씩 크기를 할당받기 때문에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였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데 배열에 인덱스 2의 주소를 저장하죠. 이 앰퍼샌드는 주소 연산자이기 때문에 배열의 주소값을 반환합니다. 인덱스 2의 주소값인 12를 반환해서 P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출력하는 값은 포인터 P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값을 출력하죠. 아스테리스크 간접 참조 연산자는 이 포인터 P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값을 반환해라라기 때문에 포인터 P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값을 반환하면 C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C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출력하는 값은 P-2의 주소로 찾아가서 그 값을 반환해라입니다. 이때 P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죠. 즉 주소 연산, 포인터 연산은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맞게 감소합니다. 현재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고요. 그 크기는 1바이트죠. 따라서 -1을 하면 1바이트 줄고 1바이트 줄어서 총 2바이트가 감소하는 겁니다. 즉 12번지에서 2바이트를 감소하면 10번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배열을 12번지에서 -1을 해서 즉 2칸 앞으로 가면 10번지가 되는 거죠. 결국 P-가 의미하는 주소는 10번지가 되고요. 이 10번지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라니까 10번지에 저장된 값은 1이죠. 따라서 1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C1이죠. 지금처럼 배열은 연속적인 주소 공간을 할당받아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주소를 활용하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로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것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C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2차원 배열 문제가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조합한 배열입니다. 계속 출제된 1차원 배열은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된 표, 테이블 형태입니다. 따라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의 데이터 타입과 배열명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에 행 크기와 열 크기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행 크기가 2이고 열 크기가 3이면 첫 번째 행에 90, 80, 70을 두 번째 행에 80, 60, 100처럼 이렇게 행을 괄호로 구분해서 선언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괄호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0행, 0열부터 차례대로 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사용은 똑같이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배열명, 스코어 배열에서 1행, 2열의 값을 가져온다니까 1행, 2열의 값 100이죠. 즉, 이 결과값은 100이 됩니다. 그럼 시험에 출제된 코드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먼저 5행 5열의 2차원 배열 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2차원 배열 A에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수 i의 0을, 변수 j의 0을 저장하고 변수 result에는 배열 A의 i행 j열 값, 즉 0행 0열의 값인 1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while문인데요. 조건이 1인,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조건식이 항상 1인, 즉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이므로 이 while문을 실행하면 실행되는 문장은 if문인데요.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if문, else if문, 그리고 또 else if문이고 그리고 위 조건이 모두 거짓이면 실행하는 else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i가 4이고 그리고 and죠. 그 다음 j가 4이면 즉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만 만족해야만 이 결과값이 참인 AND 연산자죠. 따라서 i와 j 값이 둘 다 4이면 if문의 문장인 break문을 실행해서 무한 반복 중인 while문을 종료하게 되고요.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면 다음 else if문을 실행합니다. 다음 else if문의 조건은 i가 4인 경우 참이 되죠. 그때는 j를 1 증가하고요. 만약 i가 4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else if문을 봅니다. 이때는 j가 4인가요를 봅니다. j가 4인 경우 i 값을 1 증가합니다. 만약 j가 4도 아닌 경우에는 다음 else if문을 보죠. 이 else if문은 두 배열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럼 이 조건식이 참이면 j값을 1 증가하고요. 만약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마지막 else문을 실행하는 거죠. 이 else문은 이 위의 조건식이 모두 거짓일 경우 실행하기 때문에 모두 거짓이면 i 값을 1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if else문이 종료되면 result에 값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을 실행하면 while문의 조건식은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if문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while문을 디버깅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while문의 조건식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if문을 볼게요. 현재 i는 0이고 j는 0입니다. 그럼 if문의 조건식 0이 4와 같나요죠? 거짓입니다. AND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AND 연산의 결과값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다음 else if문을 볼게요. 현재 i 값 0이 4인가요도 거짓이죠. 그럼 다음 else if문 j가 4인가요입니다. 현재 j는 0이죠. j가 4인가요도 거짓이기 때문에 이 else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else if문의 조건식을 보겠습니다. 배열 a의 i 0 플러스 1, 1행 j 0열의 값이 ai, a 0행 0 플러스 1을 해서 1열의 값보다 큰가요입니다. 1행 0의 값은 2고요. 그리고 0행 1의 값은 4입니다. 즉 2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가요의 거짓이죠. 따라서 이 else if문도 거짓이니까 마지막 else문을 실행하면 i 값을 1 증가하라가 됩니다. i는 이제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if문이 끝났으면 result의 값을 저장합니다. 즉 result에 result 플러스 aij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result 값은 1이고요. 더하기 i는 현재 1이고 j는 현재 0이기 때문에 1행 0열의 값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즉 result에 3을 저장하는 거죠.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이 참이니까 if문을 계속해서 실행해 볼게요. 현재 i 값은 1, j 값은 0이죠. 그러면 이 조건식에 거짓이고요. i가 4인가요도 거짓이고 j가 4인가요도 거짓입니다. 그럼 세 번째 else if문을 볼게요. 배열 a의 i 플러스 1 2의 j값 0이 크거나 같은가요죠? 배열 a의 i값 1이고요. j 플러스 1의 값은 1입니다. 보면 2행 0열의 값은 1이고 1행 1열의 값은 5죠.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할게요. i 값을 1 증가하겠습니다. i는 2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3 더하기 2행 0열의 값은 1이죠. 1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무한 반복을 실행하면 i는 2고 현재 j는 0입니다.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 거짓이고요. 두 번째도 거짓, 세 번째도 거짓이죠. 따라서 이 else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a 3행 0열의 값이 a 2행 1열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요를 보면 3행 0열의 값 2가 2행 1열의 값 3보다 큰가요의 거짓이 되니까 바로 else문을 실행하면 i는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4 더하기 3행 0열의 값 2를 저장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을 실행하면 3이랑 0이죠.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거짓, 세 번째 거짓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조건식을 보면 a 4행 0열의 값이 a 3행 1열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요를 묻죠. 즉 5가 3보다 크거나 같은가요에 이제 참이 됩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가 이제 참이니까 이 조건식의 문장인 J++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if else문은 종료되고요.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6 더하기 ij 값 이젠 3행 1열의 값이죠. 3행 1열의 값은 3입니다. 따라서 3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while문을 실행할게요. 현재 i는 3, j는 1입니다. 그리고 i가 4인가요? 거짓, j가 4인가요도 거짓이죠. 따라서 if문 거짓, 이 else if문 거짓, 이 else if문도 거짓이고요. 이 else if문을 보면 4행 1열의 값이 a의 3행 2열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요를 보면 4행 1열의 값은 현재 4고요. 3행 2열의 값은 8입니다. 따라서 거짓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건식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else문을 실행하면 i 값이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는 9고요. 더하기 4행 1열의 값을 보면 4죠. 따라서 9 더하기 4를 해서 result에 13이 저장됩니다. 그럼 이제 선두로 가면 i가 4고 j가 1이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i가 4인가요의 참이고요. j가 4인가요에는 거짓이죠. 그럼 첫 번째 if문은 거짓이고
두 번째 if else문은 i가 4인가요에 이제 참이 됩니다. 따라서 j++를 실행하면 j 값을 1 증가해서 j는 2가 되고 이 else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고 if문이 종료되면서 result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현재 result 값은 13이었고요. 그럼 4행 2열의 값을 저장하면 더하기 1을 해서 14가 result에 저장되는 거죠. 그럼 다시 선도로 가서 무한반복을 실행하면 i는 4고 j는 2입니다. 4인가요에는 참이고 j가 4인가요에는 아직 거짓이죠. 그럼 이 if문은 거짓. 그럼 이 else if문은 또 참이 되니까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14 더하기 4행 3열의 값은 2죠. 2를 더하면 16이 되고요. 다시 선도로 가서 i가 4고 j가 3입니다. i가 4인가요는 참, j가 4인가요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if문은 거짓.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은 i가 4인가요는 참이 됩니다. 따라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result의 값을 저장하면 현재 result 값 16 더하기 4행 4열의 값 1을 저장하면 17이 됩니다. 그럼 이제 i가 4고 j가 4입니다. 무한 반복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if문 i가 4고 j가 4인가요? 라는 조건식에 이제 참이 되죠. 이 AND 연산자에 따라서 두 조건이 참이면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되면서 이 반복문, 무한 반복 중이었던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 result가 17인 채로 이 while문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while문이 종료되면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따옴표에 있는 문자열 result는 그대로 출력하고 그 다음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result 값을 출력하죠. 현재 result 값은 17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result는 17이 됩니다. 서희쌤,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관리에서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는 리보크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V모델 그림을 주고 빈칸에 들어갈 테스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설계 구현하였으면 작은 범위부터 단위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고요. 이들을 통합하는 통합 테스트,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테스트와 직접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인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은 도메인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즉 도메인은 남 또는 여가 되는 거죠. 자바 언어 코드입니다. 자바 언어 코드에서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본이 되는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들의 공통되는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는 커피 추출을 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카페라떼는 커피와 우유, 바닐라 라떼는 커피와 우유 바닐라 시럽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들의 공통되는 속성이 보이죠? 바로 커피 추출입니다. 이 공통되는 속성을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죠. 추상 클래스에 커피 추출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형태만 정의합니다. 이렇게 형태만 정의하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자식 클래스, 실체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의 기능을 구체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는 2샷, 카페라떼는 3샷, 바닐라 라떼는 2샷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커피 종류가 늘어났다고 하면 카푸치노라는 기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커피 추출이라는 메소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추상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는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기능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커피라는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문법에 abstract 키워드를 추가해서 선언하면 커피라는 추상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아메리카노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이 되는 틀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강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개발을 하는데 걷기와 점프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캐릭터들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하면 걷기와 점프 기능을 잊지 않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한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구현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캐릭터에는 걷기 기능과 점프 기능의 틀만 제공하고요. 상세 구현하는 이 캐릭터 A, B, C 클래스의 실제 동작 방법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먼저 선언하면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캐릭터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는 캐릭터 A 클래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중 구현의 차이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형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를 캐릭터 C가 다중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 콤마를 이용해서 다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기 때문에 이 윙크 악수라는 기능도 반드시 구현을 해야겠죠. 하지만 추상 클래스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중 구현을 원하고 또 구현을 강제하고 싶으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코드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테스트 if를 선언하였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틀만 제공하죠. 따라서 up 메소드와 down 메소드가 있다고 틀만 제공하는 겁니다. 상세 구현 내용이 없죠. 그럼 다음 코드를 보면 기사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 상세 구현에 들어갈 정답은 implement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세 구현하는 이 기사 퍼스트 클래스를 보면 up 메소드와 down 메소드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어떻게 기능할지 실제 동작 방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up 메소드를 실행하면 value 값을 1 올려라, down 메소드를 실행하면 value 값을 1 감소해라가 되는 거죠. 그럼 코드를 한번 보면 자바 언어는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고요.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객체 G를 생성했고 그 다음 up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따라서 이 up 메소드가 실행되죠. 실행하는 문장은 value 값을 1 증가하라기 때문에 value는 0에서 1이 되고요.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print value 메소드를 호출해라입니다. print value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리고 실행하는 문장은 현재 value 값을 출력해라니까 현재 value 값 1이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면 메인 함수에서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므로 이렇게 코드가 종료됩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응용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응용 계층이고요. UDP와 TCP는 전송 계층이죠. 그리고 HTTP는 응용 계층입니다. IPX는 IP 계층과 똑같이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POP3는 메일 수신 프로토콜로 응용 계층입니다. 그리고 SSL은 보안 소켓 계층이라고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서 독립적인 계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X.25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다음은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 북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이다. SQL문의 빈칸 안에 들어갈 적합한 명령을 쓰시오. 단 북 테이블의 기본 키는 ISBN이다입니다. 그럼 SQL문을 보면 북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ISBN 속성이 나오죠. 이는 17바이트의 문자 형식인데 어떤 키죠? 기본 키죠. 따라서 기본 키를 의미하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자바 언어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출제되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 스위치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먼저 계산하면 매스 클래스의 시그넘 메소드가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매스 클래스의 메소드는 이렇게 클래스.메소드 문법을 이용해서 시그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값의 부호를 확인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1.0, 0이면 0.0, 양수면 1.0을 반환합니다. 메소드의 반환형이 플로트, 실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과 함께 반환되고요. 그럼 코드에서는 mass.signum 마이너스 100이죠. 이 마이너스 100은 현재 음수이기 때문에 반환값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int형으로 반환하라는 형 변환 연산자가 있습니다. 현재 플로트형, 실수형을 int형, 정수형으로 반환하면 소수점이 버림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국 이 스위치 문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값이
케이스문에 있는지 찾으면 첫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 -1입니다. 현재 스위치 값이 -1이죠. 따라서 이 케이스문을 바로 실행하면 n을 출력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n이 먼저 출력되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바로 종료해라기 때문에 이 스위치 케이스문이 바로 종료되고요. 더 이상 실행할 문장도 없으므로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n입니다. 이번 문제는 C 언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는 코드입니다. X에 40을, Y에 60을, Z에 80을 먼저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변수 result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음 코드는 변수 result에 조건 연산자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조건 연산자를 보면 조건은 X가 Y보다 작나요이고 이 조건이 참이면 y ++를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Z를 실행하는데요. 그럼 조건을 보면 X값 40이 Y값 60보다 작나요입니다. 참이죠. 따라서 참 문장인 y ++를 실행하겠습니다. y ++는 선 사용 후 증가하죠. 현재 Y값은 60이기 때문에 이 60을 먼저 result에 저장하고 사용하고요. 그 다음 Y값을 1 증가하면 Y는 61이 됩니다. 이렇게 result의 값을 저장하였으면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이 따옴표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디 첫 번째 변수의 값을 출력하죠. result 값 60이죠. 60을 출력하고 문자를 만나면 그대로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그 다음 콤마 뒤에 변수의 값 y 값을 출력하면 61이고요. 그 다음 슬러시 문자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다음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세 번째 변수의 값 z의 값은 80이죠. 80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는 60 61 80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SQL문 문제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에 대해 DB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검색하는 SQL문의 빈칸을 채우시오입니다. 그럼 SQL문을 보면 이름과 점수 속성을 검색한다.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을 이너 조인하여 과목명에 DB가 포함된 튜플을 입니다. 이때 이너 조인은 학생과 성적 테이블 간에 서로 연결되는 컬럼을 이용해서 두 테이블에 공통되는 튜플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 1, 2, 3, 4, 5번 학번이 있고요. 성적 테이블에는 1, 2, 3 학번이 있습니다. 4, 5번은 성적이 없으니까 출력할 점수가 없죠. 따라서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성적 테이블의 학번 속성이 같은 튜플을 찾아서 이들 중 DB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 속성을 검색해라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법은 on입니다. 테이블 1과 이너 조인 테이블 2, on 연결되는 칼럼으로 작성하여 내부 조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는 새로운 문법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생성자와 2차원 배열, 인터페이스, 매스 시그널 메소드까지 기본 문법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응용 문법을 학습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차원 배열은 int score 라고 있으면 대괄호를 1개 사용하는데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2개 사용하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 행의 크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행과 열의 크기가 들어간다고 유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메소드는 넘버, 숫자의 사인, 부호를 반환하는 함수구나 등으로 유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새롭게 출제된 이런 문법들도 다음 시험부터는 출제된 문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코드는 반드시 흐름을 파악해 주세요. 이번 SQL문도 빈칸 채우기 문제가 전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문법을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시고요. 전체 작성 또는 출력 결과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SQL문은 필수로 학습해 주세요.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속성, 디그리, 도메인 등 이런 빈출 용어는 실수 없이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되고요. 부트로더와 같이 처음 출제되는 용어는 지문에서 최대한 답을 유추하셔서 보기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수강학습 자료실의 용어집과 프로토콜 자료를 활용하셔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모음 자료와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모두 직접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점검해 주시고 학습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23년 4회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